근데 이런 방법은 안 좋아요. 단계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잠깐 어떤 단계를 복습을 들어가야지 여기서 요구한 거, 여기서 요구한 거 이런 방법은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센 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연산 로드맵 세 번째 시간 7살 친구들의 연산 로드맵입니다. 사실 로드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아서 그 진행하는 방법이 사실 다양해져요. 제가 뭐 세비계 컨설팅 같이 저희가 수학 로드맵을 짜는 이제 그런 걸 할 때도 똑같은 7세 아이들을 만나도 연산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뭐 선호하는 문제집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시간, 집중력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를 좀 관찰해 보셔야지만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저는 평균적이고 대략적인 방법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7세 아이들이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로드맵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연산을 진행해 나면 좋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부분이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수학을 앞으로 해나갈 때 가장 많은 실수를 유발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도가 안 나오거나, 그것 때문에 복습을 하는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로 덧셈과 뺄셈 구구예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 큰아이들이 연산을 틀리면 물론 뭐 부호 처리나 뭐 이런 거 틀리겠죠. 그런 거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전개할 때 막 이런 거 틀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초등 연산 안에서 그냥 말도 안 되게 왜 이거 틀렸어? 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덧셈 뺄셈이에요. 곱셈은 잘 안 틀려요. 의외로. 왜냐하면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물론 덧셈을 한 자리 정도는 외울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했겠지만 순간순간 답 처리가 잘못 튀어나올 때가 발생하는 그 빈도가 덧셈 뺄셈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덧셈구구, 뺄셈구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7세들 중에서는 아직 덧셈구구, 뺄셈구구를 하기 어려운, 아직은 준비가 더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참고로 저렇게 안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미 거기 부분 진행해 봤는데 뭔가 안 돼. 뭔가 속도도 안 나오고 늦어. 그리고 그걸 이미 지나쳤는데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가 속도가 안 나온다. 두 자리 더하기 속도 안 나온다.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암산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덧셈 구구와 뺄셈 구구 때문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잘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메이크업을 확실하게 완성도 아주 그냥 200%가 될 때까지 완성도 진짜 완전 정말 잘해야 돼요. 네,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보통 우리가 연산 문제집 안에서는 덧셈구구, 뺄셈구구의 원리를 소개하는 단계가 보통 7세 아이들이 하는 교재 단계에서 많이 언급돼요. 뭐 원리셈 7, 8세, 그다음 이젠 연산이나 P3 뭐 이런 단계에서 덧셈구구, 뺄셈구구가 나와요. 그리고 원리가 나와요. 그리고 초1 단계에 들어가면 덧셈구구, 뺄셈구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중요한 거죠. 7, 8세를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초1 가서 복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7, 8세 단계에서 잘 다지는 게 좋죠. 원래 수학은 원리를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쉬운 걸 배울 때를 정말 잘 다듬어줘야 그 위에 착착착착 얹혀가는데, 여기가 약간 부실하니까 뭔가 진행하다가 뭔가 자꾸 구멍이 나고 뭔가 진행하다가 구멍이 나고 밑빠짐등에 막 물이 새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덧셈이라는 것은 사실 일찍부터 우리 생각하면 5세 아이들이 가르기 모으기 막 하잖아요. 뭐 5되는 수 막 찾아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초1, 2 되게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덧셈 뺄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잡힌다는 거죠. 그만큼 되게 짧고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 아니 5세부터 7세까지 유치원 다니면서 덧셈 뺄셈 막 노출해 왔겠죠? 우리 그냥 연산문제 안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초1에 들어갔어요. 덧셈 하죠. 1년 내내 계속 하죠. 초2 들어가서 또 덧셈 뺄셈 하죠. 초3에 들어가고 또 덧셈 뺄셈 해요. 물론 두 자리, 세 자리 차이가 있겠지만 두 자리, 세 자리라고 해서 어려워지는 거는 곱하기 2, 3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두 자리면 그냥 한 자리씩 더하기를 두 번 더하는 것뿐이지 그 큰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초3까지 생각하면 5세부터 10살까지 총 6년인 거죠. 3년? 3년, 6년 내내 덧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속도도 안 되고 실수도 많이 나고 곱셈이랑 섞이면 더하기인데 곱셈하고 곱하기인데 덧셈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나는 이유는 연습이 완성도가 높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세가 덧셈구 뺄셈구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7, 8세를 하느냐 초1을 하느냐가 약간 다르긴 해요. 자, 초1을 하시면 다시 돌아오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7, 8세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이제 안 되는 부분이 10의 보수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느냐 또는 10의 보수는 바로 생각이 났는데 남은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느냐 이 차이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7 더하기 8을 하는데 2는 생각났어요. 8에다 2를 채워주면 10이 된다는 거. 근데 7에서 5가 바로 생각이 안 나. 그러면 10 이내에 덧셈 뺄셈 부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10 이내에 가르기 모으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10보수가 생각이 안 나. 그럼 10보수 연습만 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그 내용들을 어떤 문제를 진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찾아서 그 문제집 풀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은 안 좋아요. 우리가 7, 8세 단계에 뭐 교재행을 쳤을 때 단계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잠깐 어떤 단계를 복습을 들어가야지 여기서 요구한 거, 여기서 요구한 거 이런 방법은 안 좋아요. 네, 그건 저도 모든 단계, 모든 교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도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내가 따박따박 가져갈 건 하나는 기본 진도로 잡아놓고 거기에 지금 여기다가 중간에 복습을 뭘 넣을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7, 8세 해야 되는 단계 안에서 뒷부분 덧셈구구 뺄셈구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걸 진행을 할 게 아니라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돌아올 때 7세 앞부분을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6세 것까지 다시 건드려서 가야 될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 이내 덧셈 뺄셈을 우리가 테스트를 시간을 좀 재봤을 때 20문제가 1분 정도 선에서 안 나오면 이미 6세 것까지 가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복습을 잡고요. 근데 이제 초1 가기 전에 7, 8세에서 좀 잘 이렇게 끝내고 초1 교재 들어가서 덧셈구구 한 권 교재만을 쭉 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7, 8세 단계를 한 2번 정도 내가 복습을 해봤다. 그러니까 한 번 풀고 한 번 더 복습을 해봤다 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데도 안 잡혔다. 그러면 그때는 드릴 문제집 중에서 1학년 거에 해당하는 연산 문제집을 좀 연습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 아이가 수가 좀 약하다. 그러면 그런 단계를 한 3번은 정도는 교재를 풀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푸니까 우리가 연산 못하 이게 아니라 차라리 초1 단계를 최소한으로 빨리 끝내거나 진행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냥 탁탁탁 넘어가서 딱 6건 끝나면 초2가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초1에서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맴맴 돌잖아요. 계속 맴맴 돌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진행하는 방식, 어디로 백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아이가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린지를 확인하시려면 그냥 답을 쓰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7 더하기 8 어떻게 계산했어? 라고 물어보시면서 아이가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 그 방법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답만 빨리 구하는 그런 걸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 처리에 약간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조금 더
연산 문제 중에 약간 어려운 교재로 조금 더 복습을 해주면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죠. 답 처리를 좀 빨리 한 친구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덧셈구구, 뺄셈구구 좀 메이크업을 해주시거나 좀 다시 잘 다듬어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되게 순조로워진다. 근데 여기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초2에서 두 자리 더하기 빼기 할 때 또 복습하고, 곱셈구구 외워도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생기게 돼요. 장기적으로 펼쳐지게 되니까 덧셈을 뺄셈을 빨리 끝내려고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완성도를 높여서 나중에 복습을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거가 더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7세 친구들의 연산 로드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아이의 지금 연산 진도나 연산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